미국 시장이 한 1.5% 빠졌는데 우리나라 결국에 코스피가 한 1% 정도 빠지면서 네. 끝났는데 일단 미국 시장 조정을 좀 아침에는 피해가는 것처럼 반등이 좀 잘 그렇죠. 나오다가 나름 방어력이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매도에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악재가 더 컸는데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 여파가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원인도 있다면 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네. 예상치보다 한 10만 건이 더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빠졌는데 그 근본에는 이제 그러면서 국채 금리를 굉장히 많이 튀었죠. 네. 달러는 뭐 무지하게 강해졌고 109를 넘었더라고요, 달러 지수가. 네. 예, 그게 이제 아마 큰 악재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등이 가장 컸던 반도체 섹터가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재는 그나마 이제 10일 날 있었던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호재가 좀 지속되면서 주재권 분쟁이 해결될 걸 아까 뭐 좀 전에 얘기하시던데, 네. 네, 이거 관련돼서 지금 뭐 원전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부 방산주들 정도가 반등을 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이 섹터로 보기에는 참 애매한 게 빠진 섹터는 많은데 네. 가장 특징적인 게 빠진 거는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좀 대거 조정을 받았죠. 하이닉스는 빠질 때도 좀 아싸하게 시원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4.5% 하락을 했는데 그니까요. 이거 3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4.5% 빠져도 19만 원대다. 아주 긍정적인 거죠. 예, 그러면 20만 원 이제 한번 돌파하고 지금 네 번째 돌파를 했는데 시도하 그때 안착을 한번 했죠. 네. 한 이후에 이제 두 달 만에 이제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제 잘못은 아니고 미국 시장의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150불에서 130불대로 한 15불 정도 빠졌고요. 네. 16불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양호했는데 최근에 좋았던 뭐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다들 조정을 받았고요.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어플라이드 워터리얼즈라든지 관련된 업체들 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조정을 좀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올라간 걸 좀 보면 화장품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0일 날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에서도 화장품 여전히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주가는 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코스맥스만 올라갔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네. 지금 애널리스트가 보고서가 좀 강하게 썼죠. 그러면서 코스맥스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코스맥스가 이제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나 했더니 한국과 동남아시아였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한국과 동남아시아 매출세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사실은 장 마지막에 시장 전체적으로 부러지면서 사실은 내려가면서 조금 코스맥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하나 에어로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산주라고 언급하는 거는 그런 드론 이런 관련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대 방산주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대도 아니고 한 3개만 보는데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정도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그 트럼프 위기 출범과 함께 뭐 대중국 강경 노선 유지, 뭐 군사 경쟁이 심화될 거를 예상한다. 근데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유를 찾기 어려우니까 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기자분들이. 저도 그래서 옮겨봤는데 쓰면서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순환매 쪽에서 올라갔다. 뭐 현대로템이 금요일 날은 좋았고 오늘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이제 그러면 내일 또 LIG 넥슨이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그 방산 관련돼서는 뭐 루머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폴란드발 계약 가지고 2차 계약 가지고 뭐 아예 안 될 수도 아예 있다. 안 될 수도 뭐 이런 있다. 얘기. 뭐 국가가 지금 정치가 불안하니까 네. 대행이 지금 두 번째 대행이 네. 정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그것 때문에 안 온다. 그래서 계약이 불발된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방산 계약은
사주는 나라 가서 계약합니다. 네. 예, 그리고 기한이 뭐 연말이었다, 뭐 3월까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한은 정해놔도 항상 연장 가능하고요. 지금 폴란드와 우리나라 이제 현대로템과의 K2 전차 계약이 자꾸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폴란드가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꾸 자기 나라 와서 기술 이전 좀 다 해주고 부품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옛날에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K2 전차 좀 줬더니 겉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네. 그 폐차 직전에 전차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거를 우리 S&T 중공업에서 기어 만들어줘가지고 독일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로템은 못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후진 거 넣어가지고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굴러만 다니고 네, 있다. 굴러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방사는 기술 유출 관련된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죠. 네. 예, 그런 부분들 이제 때문에 조금 실갱이가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또 수출입은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출입은행. 그 국회에서 한도 안 늘려주면 수출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라에서 안 해주면 은행 한 뭐 두세 군데 모여서 빌려줄게. 돈 떼일 일 없으면 빌려줍니다.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자분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기사를 막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제가 뭐 기자도 아닌데 그냥 아는 사람 건너 물어봐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네. 네, 저는 이게 어디서 들은 거냐면 그쪽 그 계약하시는 쪽 분이 얘기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다고 그죠? 예. 네.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네,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쇄됐다고 해서 100% 사실이다라는 거는 요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독 기사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단독이라고 네. 떠놓고 예. 책임 안 지죠? 그렇죠. 욕 나올 뻔했습니다 방금. 네, 그러니까 지는 집어 던져놓고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예, 뭐라 그러면 나 그냥 주지 않고 썼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LG래요. LA 화재 관련해서 전력기기, 전선, 일부 가전 종목들 제일 웃겼는데 위닉스가 상승했습니다. 좀 불이 나서 물론 공기가 좀 탁해졌긴 했겠지만 네. 캘리포니아 지역이 워낙 공기가 좋은 동네라 네. 사실은 이런 거 위닉스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네. 테마죠 뭐. 테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못 파셨으면 내일이라도 팔아야 된다. 예. 그럼 저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반도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도 국채 금리 계속 5%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주 조정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거기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반도체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네. 당장 빠지면 또 안 좋은 얘기를 막 끌어다가 놨습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럼 5%, 6%, 7% 이렇게 갈까요? 안 가죠.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왜 올라갈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감세 정책을 쓰고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서 재정 정책을 강하게 필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우려 자체가 기본 설정이 잘못됐다. 어떤 게 잘못됐나요? 국채를 안 찍을 겁니다. 트럼프는. 채무를 늘리지 않고 은행 보고 국채를 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은행 보고 대출을 더 늘리게 할 거고 은행의 규제를 풀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단기 국채를 많이 찍어서 단기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예. 그러니까 2년물, 3년물 이런 거 많이 찍는 바람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 해소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중장기를 많이 찍을 거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상식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업가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캐나다한테 25% 관세 때린다고 협박했잖아요. 멕시코랑. 그건 왜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왜 했을까요? 자기들 돈 안 들이고 국경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불법 이민자들 내가 막으려면 내 국경 수비대 늘리고 뭐 장벽 설치하고 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네. 자 캐나다가 바로 반응했죠. 알아듣고 내가 1조 넘게 돈 들여서 우리 국경을 조금 더 출입자 통제를 열심히 할게. 그러면 이제 관세 25%가 안 하죠.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은 뭘 아꼈냐? 돈을 아꼈죠. 네. 네,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가 채권을 막 무자비하게 찍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는 나오지 않을 거다. 지금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 네. 그러면 금리라든지 이런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되고 나면 오히려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생각보다 지금 물론 정부가 수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수장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걸 수 있지만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총통이 있는데 불구하고 대만도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얘네들 까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여전히. 본인들이 필요한 회사 나라는 잘 안 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반도체를 걱정하는 거를 그쪽 거시경제와 맞물려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업황은 이미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AI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보다 더 선봉장에 서서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지원이 옛날에는 채권 발행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은행 대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서도 형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LA 화재 관련해가지고 네. 또 재정을 지금 정부가 부담을 한다, 피해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느 나라든 네. 이런 재해에 앞서서 긴급 재정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거지. 그걸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죠. 아예 네, 없다. 그 정도의 재난은 항상 예비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 나고 겨울에 한파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역대급 그 산불이라고 하는데요. 역대급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거보다 더 심했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LA에서 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고요. 지금 그때 이제 위닉스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학습대로 올라간 거다. 반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이클에 접어든 AI,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조정은 올 거라고 보는데 네, 조금 빨리 왔죠. 고용이 너무 좋으면서 빨리 왔는데 이번 주 아마 이따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CPI 발표가 있을 거고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을 텐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줄었죠. 골드만삭스 그 글로벌 IB들이 다 줄였더라고요. 전망치를 3회에서 2회, 2회에서 1회 네, 빵에도 있던데. 네, 예,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네. 모든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였죠? 제가 AI 반도체 지금 AI 사야 반도체. 된다. 예, 그 사야 되는 이유가 미국 주식시장은 조정을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좀 나올 걸로 봤거든요. 조정이요? 예. 트럼프 당선된다고 모든 기대감을 주가에 다 반영시켜놨는데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뭐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다음에 뭐 감세 정책 모든 걸 다 반영시켰죠. 근데 항상 바이든 때도 취임하고 빠졌습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로 오는 거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긴급 무슨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을 강요하는 법안을 1970년대에 만든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네, 뭐 국가 비상경제법인가 뭐 이런 거를 네. 만지고 있는 이유가 의회가 말 안 들으면 그거 쓰겠다라는 겁니다. 협박용. 그쵸. 협박용이 아니라 이제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뭘 하려면. 네,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안 보이면 식물 대통령 되죠. 예,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한석 우위입니다. 네. 218석, 218대 217이거든요. 네, 예, 그럼 공화당의 한 좀 이상한 국회의원들 한 2명만 반대하면 법안 통과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그 법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RA 뭐 축소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관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책들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저는 조정을 한번 올 건데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조정을 받고 가든 뭐 한 1월 중에 조정을 받고 가든 미국도 한번 조정받고 네. 저는 미국은 더 갈 거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더 갈 거다. 그렇죠. 근데 단기 조정이 이제 10%가 나올지 20%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 받고 더 갈 걸로 보고요. 그럼 국내도 당연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락 여파는 좀 맞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빠질 때마다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네.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빠질 때 사라고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예, 조정 받으면 사셔야 됩니다. 조정 나오면은 네. 사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실적 나빠질 확률이 없죠, 지금은. 근데 올해. 나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반도체는 더 필요할 거고, 네. HBM은 아직 더 필요할 거고, 유리기판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보면 나쁠 게 없죠. 큰 틀로 보셔야지 너무 단기에 막 지금 AI 버블론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다 개소리다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월가에서 얘기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시던 분들 갑자기 다 조용하시더라고. 그 버블론 얘기했던 분들은 왜 아무 말 안 하죠? 올라가니까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그렇게 네. 하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좋을 때는 더 좋아 보이는 게 주식이다. 근데 안 좋아도 그러면 안 좋을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물렸더라도 이걸 그러면 딱 두 가지 결정을 하시면 되죠. 손절하냐? 들고 가냐? 주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 여차하면 내가 못 믿으면 파는 거고 불안하면 내가 믿으면 갖고 있으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다. 믿기 때문에 굳이 이걸 팔 이유는 없다. 여기서. 믿음의 반도체. 뭐 10% 뛰기 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네. 없지만 좀 크게 보시면 좀 들고 가셔야 되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변수가 네. 뭐가 있을까요? 예, 변수는 뭐 트럼프인데 사실은 네. 아직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너무 극대화되어 있다. 현대차도 100만 달러 줬더라고요. 네.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난다면서요. 그게 기본 티켓 가격이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가. 예. 비싸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심하게 안 한다. 그게 트럼프의 원칙. 그래서 그동안 공포심을 계속 준 거죠. 그거 알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네.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나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럼 달러 지수가 이제 109가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110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홀리지 마시고. 국채 금리 이제 4.7% 가니까 4.7% 뚫으니까 이제 5%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3,000포인트 가면 4,000포인트 간다 그러고 그런 분들 말 믿지 마시고 조만간에 진정될 거다. 그리고 취임 임박해서 이제 공포가 지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네.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는 미국도 너무 많은 걸 반영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도 일부 반영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지수와 국채 금리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이슈 여전히 남아있죠. 체포라든지 뭐 탄핵 관련된 이슈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장기화되니까 다 잊어버리셨는데 네. 경제방송은 아예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여전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증시 볼까요? 네. 혼자 진행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네. 깜짝 고용 때문에 난리 나셨죠. 네. 기대가 전망이 15만 개였는데 15만 5천 개였는데 25만 6천 개, 10만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죠? 네. 10만 1천 개가 더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금리 못 올리겠네, 못 내리겠네 이러면서 지금 갑자기 빠졌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시장 금리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는데
기준금리 내리고 안 내리고가 지금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네, 일단 시장금리부터 좀 내려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미국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물렸을 때 불안할 것 같지만 물렸을 때는 안 불안합니다. 그럼 언제 불안하나요? 물렸을 때 불안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예, 내가 100% 200% 먹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 한번 흔들면 수익이 확 떨어지죠. 네. 그죠? 내가 2배 먹었다가 갑자기 쭉 빠지면 절반으로 줄어든대 수익이. 그게 더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만 이슈가 있어도 던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15일부터 미국 증시가 또 실적 시즌이 본격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15일날 JP모건, 시티그룹, 블랙록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넷플릭스, P&G, 3M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 관심 없는 기업들이죠. 네. 예, 근데 주요 기업들이 또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네. 실적 시즌에 진입했다라는 부분. 그다음 TSMC도 있잖아요. 뭐 물론 미국 TSMC는 기업은 실적 아니지만 잘 나왔다고 예, 발표했습니다. 예. 매출. 예, 매출 잘 나왔다고. 그래서 또 미국 빠질 때 TSMC는 별로 안 빠졌죠. 네. 예. 뭐 거기 실적을 걱정하는 거는 걱정은 아니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엄청 좋아질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간접적으로 SK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것밖에 없죠. 네. 삼성은 뭐 오히려 안 좋고. 14일 날 미국 PPI가 공개가 되고요. 시장 전망치는 0.3%인데 이것도 이제 PPI가 너무 이제 튄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하는데 이게 CPI도 0.3% 전월 대비 0.3% 상승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튄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물가 지수 좀 보셔야 되고 또 15일 날 또 이제 입을 여시는 분들이 또 나옵니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토머스 바킨, 네. 그다음에 닐 카시카리 이분이 좀 말을 좀 확 하시죠. 예.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각 연방의 이제 그 주의 총재들이 한마디씩 한다는데 예상해 보건데 좋은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취임 전이잖아요. 네. 취임 전에 트럼프를 견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트럼프가 트럼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한 뭐 조금 보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저렇게 트럼프 당선인이랑 이렇게 그 연준 이번에 뭐 트럼프 팀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이제 연준의 그 위원들 뭐 리더십을 좀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바꾸는 걸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쪽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책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 건데 네. 여는 총재들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냥 미국이 돈 덜 쓰고 미국 돈 잘 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와 뜻이 별로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면 여는 총재들도 말 잘 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 바라는 결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엔 비슷한데 방향이 서로. 근데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방식이 다른 거죠. 약간 좀 신사적으로 하냐, 협박하고 하냐, 이 정도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6일 날은 또 소매 판매 수치도 발표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아마 이 정도를 미국 시장을 주목하시면 이게 너무 내용이 네. 많아갖고 제가 글씨체를 좀 작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정이 좀 많네요. 예, 뭐가 많아가지고. 네. 그럼 이번 주는 사실 좀 변동성은 좀 있는 한 주라고 그럴 좀 수밖에 생각을 없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시장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지난주처럼 랠리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 네. 눈치를 볼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취임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주 우리 설 연휴 월요일부터 쭉 쉬잖아요. 네. 목요일까지. 그때 또 주요 기업들 뭐 실적 발표들도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보수적이겠죠 우리나라. 제가
증권회사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설 연휴 명절 전에 좋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예, 예.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 그리고 내일 우리가 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지도 그렇죠. 뭐 내일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네. 근데 미국에서. 이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저거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반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반영 안 하고 있죠. 네. 국채금리 너무 튀고 있고 지금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리가켄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다가 좀 다시 또 발목을 좀 잡히고 있는데 유한양행 그래도 오늘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금리 때문에 어차피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네. 각자의 뭔가 레퍼런스로 올라갔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들 왜 움직임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 5, 6년 전에 끝났죠. 그런 거는. 그렇죠. 참여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이제 끝났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키워드가 ADC랑 그다음에 뭐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ADC 공장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ADC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표적 항암제 ADC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AI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여기에 키워드라는 건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이 거기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추후에 뭘 투자해야 되나. 여기서 뭐 계약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나올 기업들은 준비돼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지. 네.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고 그런 회사들이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금리도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5% 6%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시장 금리가. 그죠? 그러면 내려오겠죠. 네, 내려올 때 오히려 탄력이 더 강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증시는 제가 볼 때 뭐 똑같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3월까지 안 좋을 거라고 했던 이유는 네. 트럼프 취임이라는 조정, 미국의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정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대신에 연초에 지금 한 2,500까지의 반등은 너무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좀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 언제든지 2,400은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신에 3월까지는 박스권 및 바닥 확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가는 시장입니다. 지금 보면 코스맥스는 올라오는데 다른 화장품들은 안 올라오고 네. 이러잖아요. 또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보면 뭐 일부 종목은 클리오 같은 종목들은 사지 말아라 이런 종목 이렇게 분석도 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좋다고 우우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다. 벌써. 네. 예,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됐고 2분기부터는 뭐 이제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예전 경험상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한 3개월, 2개월 뭐 걸렸는데 그 정도 걸리면 지금 거의 왔잖아요. 그쵸. 한 달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탄핵된 지는 한 달이 아직 안 됐고. 네. 그러면 뭐 3월 안에는 끝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러고 나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일 거고. 네. 그러면 그게 한 1월 20일 날 취임하니까 2, 3월 정도 지나고 나면 시장은 이 사람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국채금리가 하늘높이 찌르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 어느 정도 일부 많이 반영을 하긴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했던 이유는 물가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1, 2년 안에 물가를 못 잡으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 월급 얼마 받는지 혹시 얼마 받나요? 1달러?
1달러요? 근데 뭐 트럼프가 뭐 월급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이 워낙 그래도 많은데. 월급을 1달러 받은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다 월급 받았습니다. 그 전에 네. 대통령들은. 예. 뭐 그 전에 부시 대통령 네. 그분들도 돈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근데 월급 받았나요? 월급 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가 잡기에 진심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네. 하반기 조정폭이 큰 섹터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반등이 나올 거다.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예. 저는 그래서 뭐 한 3,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경제와 좀 다르니까 기대로 갈 수 있다. 주목해야 될 종목은 여전히 뭐 다 똑같고요. 네. 유한양행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렉나자와 이제 리브리반트, 이제 얀센과의 그 병용 제품이 미국에서 기존의 폐암 치료제의 절대적인 강자였던 타그리소를 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의사들이 쓰는 그 가이드라인 권고에 이제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잘 팔릴 거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늘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유한양행 렉나자가 이제 잘 팔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팔리면 로열티를 많이 받겠죠. 그럼 그게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추가적인 건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여기 파이프라인 많지만 네. 뭐 인벤티지 렉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사람들은 타그리소를 이겨 여기에 꽂힌 겁니다. 왜냐하면 폐암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간암 시장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만약에 실적으로 이제 뭐 올해 한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네. 됐든 넘어갈 때마다 이거 가지고 미국의 판매량을 가지고 로열티가 얼마쯤 들어왔대 한 번 딱 찍히고 나면 계산하죠. 그렇죠. 예. 그 몇 프로인지. 한 번 찍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산을 엄청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알테오젠도 막 계산하고 막 계산하겠죠. 예. 그리고 다 똑같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 보셔야 된다. 이번에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 얘네들은 조용했죠. 네. 대한전선은 좀 오르긴 했는데 전선주들은 올랐는데 이쪽이 조용했던 이유는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죠. 이쪽은.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투자하실 거는 오히려 이런 종목도 사시는 게 맞다. 전선주 굳이 사신다면 대한전선만 사셔라. 대한전선이 사실 좀 주가 흐름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주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유통 주식 수가 너무 많고 답답한데 그거를 뚫고 다 올라갈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나서부터 지금 한 네. 1,5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추가로 더 갈 수 있다. 이제 스타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왜냐하면 회사가 네. 이제 예전에 설씨 집안이 갖고 있었던 게 대한전선이거든요. 네.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설씨 집안이 이제 붕괴되면서 네. 그 자식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 대한전선이 다 이제 공중에 떠버렸죠. 지금 새로 인수한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호반이죠. 예, 호반건설에서. 호반이 원래 영업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기술도 그 초고압 전력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대한전선에. 네. 그만큼 영업을 잘했다. 우리가 그동안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그동안 우리 쳐다도 안 봤는데 좋아지니까 좀 쳐다보면 되죠, 이제. 예, 그 과실을 좀 이제 따먹을 때가 됐다, 우리가 들어가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무거운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오면서 가면 더 묵직하게 갑니다. 근데 가온전선 뭐 이런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은 그나마 LS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는 괜찮은데 나머지 전선주들은 뭐 그냥 쓸데없는 전선 만드는 애들이라 예,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된다. 그냥 단타만 치셔라 거기 가서. 심지어 뭐 대원전선인가는 또 무슨 뭐 한동훈 관련주로 뭐 엮여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오늘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매매만 하셔라. 예, 저 같으면 그냥 아예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립니다. 속 시끄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네. SK 네.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한 말 때문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지금 오늘 조정 받았는데 조정 받을 때마다 사셔야 된다. 올해 가장 핫 키워드는 유리기판. 유리기판.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는 필옵틱스, 뭐 SKC 적어도 한 3배, 필옵틱스 적어도 한 5배는 가지 않을까? 저번에 텐베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텐베거인데 텐베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쓴다 그래가지고 제가 5배로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네. 한미반도체, 네. 제2의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5G 관련돼서 HFR이 요즘에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것도 미국 관련돼서 이슈입니다. 중국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 미국의 몸부림. 화장품은 여전히 실리콘2 못 가면 나머지 다 부러진다. 코스맥스 한국 골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휴메딕스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는데 다시 진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가볍긴 한데 실적 대비 너무 쌉니다. 네. 네. 그리고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휴젤도 좋고 뭐 미용 쪽은 여전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하셔도 괜찮다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